자, 오래간만에 BHI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HI가 뭐 그 전에도요. 저 앞쪽에서 보시게 되면 작년 9월 달부터 시작해서 1차 랠리가 우선 나왔었죠. 두 번의 파동을 걸친 1차 랠리. 자, 앞에 보면 7,000원에서 시작을 해서요. 자, 7,000원에서 시작해서 24,000원대까지 25,000원 근처까지 200%가 넘는 상승이 한번 나왔었고, 그 다음에 주가 눌려 내려왔다가 그 다음에 다시 15,000원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또 48,000원까지 또 200%.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차트가 가격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상승이 굉장히 큰 상승으로 보입니다만 퍼센트상으로 1차나 2차나 지금 비슷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 로그 차트로 이렇게 바꾸게 되면 1차 크기랑 2차 크기가 거의 비슷하게 나올 거예요. 이제 피보나치를 주로 다루기 때문에 잘 안 보여서 그런데요. 이게 표시가 잘 안 돼서 그런데 이렇습니다. 자, 7,000원에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들어오면 정확하게 보면 지금 1차 상승이 조금 더 크지 않냐 싶은데요. 이게 1차 상승에서 이렇게 나왔었고, 그 다음에 2차 상승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자, 오늘 두산 에너빌이 눌리던 두산 에너빌이 단기 라인에서 지금 잡아가지고 다시 되돌리는, 자, 되돌아갈 수 있을지 없을지 아직은 잘 모르죠. 일단은 뭐 요 아래쪽에서 라인인데 이거 조금 더 후퇴해서 요 정도까지 좀 낮추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일단 앞선에서 지금 커버 세워버리고 지금 지수 계속 올라 들어가고 있으니까 커버 세워버리고 지금 돌아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의 모양으로 선다면 강세주 순환 이쪽에 조금 더 가까운 편이다라고 보겠고요. 자, 우리 BHI 같은 경우는 이 종목 역시 마찬가지로 저먼 바닥에서부터 계속 추천이 나갔던 종목이죠. 계속해서 지금 저 앞쪽 라인에도 보게 되면 화살표가 여러 개, 짝대기 여러 개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저 앞에서부터 지금 추천이 계속 나갔던 종목이에요. 예전에 제가 이거 굉장히 많이 다뤘는데요. 간단하게 예전에 다뤘던 거 지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 전 같은 경우 이제 개별 최강주 이렇게 얘기를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두산 에너비라고 같이 이렇게 묶어서 얘기 드리고, 뭐 이거 지금 계속 나오죠. 뭐 5,100억 대규모 수주 이렇게 나오고, 중간중간에 누르는 것도 이렇게 많이 눌렀어요. 그러니까 누르는 것도 같은 경우도 이때도 원전 같은 경우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민주당하고서 가서 계속해서 이 민주당이 이제 원전 탈원전 계속 얘기를 하면서 하는 것처럼 가서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얘기를 들으면서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저때 같은 경우에 지금 탈원전을 주장을 하는 거는 지금 AI 시대, 에너지 시대인데 여기서 원전 빼버리고 나면 그러면 전력 뭘로 채울 것이냐, 이건 뭐 민족의 배신자 새끼들이다 이렇게 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실은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로는 원전에 찬성하고 있다. 지금 이건 내린 같은 경우가 잘못된 거다. 줍줍 기회다. 뭐 이런 얘기를 또 드렸어요. 이거 저 앞쪽에서 저 앞쪽의 얘기죠. 작년 연말 저쪽에 밀려 내릴 때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쪽에서부터 요거 같은 경우는 지난번 시세 그때요. 예, 2월달에 저 시세 나왔을 때, 자 그때고요. 이제 뭐 돌발 낚시들 뭐 이래가지고 계속 얘기들 많았었죠. 그래서 계속 이렇게 추천을 쭉 드려왔고, 그 다음에 최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충분히 이제 과도한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일단의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우리 매일 보여드리고 있는 이 강세 섹터들 여기 같은 경우도 없죠. 이렇게 없습니다. 원전이 없어요. 자, 밑에서부터 가지고 있는 원전주가 지금 없죠. 여기 보면 방산도 있고요, 삼양식품도 있고요, 조선도 있고요, 전력도 있고요, 그리고 화장품 저가주들 이런 것들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개별 저가주들 이런 종목들도 들어있는데 원전이 없지 않습니까? 두산 에너빌과 BHI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무 많이 오른 부분에 대한 거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쪽에서 지금 요 중간 조정 요거 말고요, 이때는 중간 조정이 있었고 이번은 중간 조정도 없었거든요. 이때는 이렇게 중간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요 쉬었다가 다시 올라 들어가는 요런 흐름들이 가능했었는데, 자, 이때 같은 경우도 조정 이렇게 받았었고, 그 다음에 이번 같은 경우는 중간 조정 없이 이 패턴이죠. 상승 플래그형입니다. 자, 여기서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이거 지금 왜 두산 에너빌이 아니고 왜 BHR을 보냐라고 하면,
자, 이거 플래그형 같은 경우에서 요 삼각에서 이루어지는 흐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 기술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드렸었죠. 이게 원래 형태로 같은 경우에 이게 조금 아래로 내려가는 형태로 이렇게 잡히는 거예요. 자, 여기서도 여기 또 나오죠. 깼다가 쳐돌리고 있죠. 자, 보면 지금 이 밴드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데 밴다리를 한번 밀고 내려갔다가 최근에 이 시세에서는 이런 속임수 패턴이 어김없이 등장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지 않습니까? 그 앞에 켜진 같은 종목에서도 여기서도 나오죠. 그러니까 깨트렸다가 이렇게 깨트렸다 살짝 깨트렸다가 위로 잡아 뽑아올리고 그거만으로도 또 못해가지고 한 번 더 이렇게 눌러 들어갔다 들어오는 이런 형태들이 지금 시세에서는 거의 다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런 구간들 같은 경우는 강세주들 같은 경우 이거는 뭐 사는 기회였었죠. 추세 저점하고 그대로 연결이 되니까. 자, 올라 들어갔고요. 기본적으로 38선까지는 조정이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여기서 이제 뭐 만년 관심주, 영원한 관심주인 두산 에너빌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38선 이 정도까지는 위치가 들어올 것이라 했는데 두산 에너빌은 지금 내려오다 말았고요. 그래서 고점 대비 14%의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BHI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내려와서 지금 19%를 찍고 있죠. 얘는 일단 들어왔습니다. 이제 61선까지 다 들어왔죠. 그래서 일단 가격 조정은 나왔다 이거요. 가격 조정은 이제 나온 거고요. 여기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현재 이 지수대에서 지금 이 지수대에서 3200 코스피로 코스피 쪽에 지금 핵심이 되는 거니까요. 두산 에너빌 같은 종목이 이제 코스피가 뒤지지 않으면 거의 뒤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그럼 두산 에너빌이 안 죽는다라고 하면 이 BHI 또한 죽을 이유가 전혀 없는 거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BHI는 코스닥 종목이라도 코스피 지수 쪽에 이걸 흐름을 염두에 두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코스닥을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라 코스피를 기준으로 봐야 됩니다. 두산 에너빌하고 같이 갔잖아요. 모멘텀 같이 돌았고요. 가스, 원전 두 개의 모멘텀으로 도는 거 똑같지 않습니까? 두산 에너비라고 똑같죠? 저 앞에 쭉 보면 저희도 설명을 그렇게 쭉 드려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두산 에너비를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얘는 코스닥 종목이라도 코스닥 지수하고는 아무 관련 없이 움직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코스피 두산 에너비를 기준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얘는 일단의 가격 조정이 나왔어요. 여기서 조금 더 내려와 가지고 직전 저점까지 내려가는 거. 그러니까 또 만약에 페일러에서 또 페일러 스윙의 형태로 밀려 내려온다라고 하면 그건 일단 받고 보셔야 되는 거고요. 이제 남아 있는 거는 자, 앞쪽에서 같은 케이스 같은 경우 앞쪽에서는 1차 조정이 나오고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2월 14일이었고요. 자, 이게 이제 저점 찍고 그래서 돌아 들어가는 게 4월 9일까지였죠. 이때 같은 경우는 또 시장 조정기까지도 겹쳐졌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시장 조정기 하락분을 제외하고 본다라고도 2월 14일에서 3월까지 한 달 조금 넘어요. 이제 6월 17일이고요. 자, 오늘 15일이니까 한 달 조금 더 안 되죠. 자, 이러면 이제 거의 라인이 맞아 들어가게 됩니다. 자, 두 개의 삼각을 긋는 게 기본이다 라고 얘기를 드렸었죠. 이게 지점에서 박스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1 들어왔고요. 그 다음 2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그대로 돌파가 돼서 치고 나가기는 아직 조정이 깊지가 않은, 그렇죠? 깊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 조금 약합니다. 그래서 이 형태 자체가 요렇게 들어오는 형태로 진행이 되느냐, 혹은 요 아래쪽에서 요렇게 들어오는 형태가 되네요. 요 둘 중에 하나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지금 들어오고 있는 이 상승이 이 박스를 넘어서 20일까지 헤딩이 되게 될 경우의 케이스, 그 다음에 아래로 놀려 들어왔다 이 케이스예요. 예전 같은 케이스라 그러면 과거의 시세에서는 어떻게 돌았었냐라고 하면 당연히 위쪽으로 올라들어 찍어서 훨씬 더 빠르고 강하게 들어간다 였는데 최근에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전하고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밑으로 내려왔다 돌아 들어올 때 수급이 강하게 붙으면 뒤에서 치고 나오는 거 오히려 더 강하게 들어가는 케이스가 비제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밑에서 돌 때 더 강력하게 도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 이렇게 돼서 자, 이제 흐름으로 친다 그러면 BHI 지금 오늘 그래서 이거 다시 사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해서 마음이 급해진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아직 그렇게 적극적으로 붙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최근 한 달간 떨어지고 있는 거는 살짝 지금 넘어 들어가고 있죠. 근데 이 바닥의 패턴 같은 경우가 이거 박스에 하나 더 그렇게 돼요. 이게 아주 이상적인 상황이라 그러면 다시 지워버리고요. 이게 과거의 차트라고 하면 이거 어떤 형태로 더 진행되는 게 표준이냐, 표준의 코스로 가냐 그러면 이거 밑에 거 이거 없고요. 아래쪽으로 들어가는 이 그림 같은 경우 안 나옵니다. 이 정도의 종목이 이렇게 돌아들기 시작하면 하나 둘 해서 뭐 일적으로 아주 짧게는 이렇게 삼중바닥처럼 보이겠습니다만 이거 쌍바닥으로 잡는 거고요. 하나 둘, 그래서 단기 쌍바닥 잡고 돌아 들어가서 이게 그대로 21선 넘어 들어오는 흐름까지, 이 정도 흐름까지 이렇게 들어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뒤에 밀려 내려와서 기존의 돌파 라인을 지지받고 그 다음에 돌아 들어가는 이게 예전 방식이에요. 이게 과거 장세에서 자주 나오던 표준의 코스 방식이다라고 하면 지금의 방식은 이 방식으로 돌아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박스를 더 만들어 버립니다. 박스를 더 만들어 가지고 나가 떨어지게 만들죠. 이제 여기에 들어가 있던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 이게 안 되나 본데? 안 되나 본데 이거. 그래서 이렇게 들어갔다가 또 못 들어가고 이렇게 눌리게 되면 안돼 버려 이렇게 되는 거죠. 안돼 버려 이렇게 만들어 놓고 돌려서, 그래서 이 속임수 패턴 같은 경우가 과거에 이 페일러 스윙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투자자 교육을 할 때 이제 그 코스들이 있잖아요. 초급 코스, 중급 코스, 고급 코스 이렇게 된다면 고급 코스에 들어가는 내용인 거예요. 이 속임수 패턴은 고급 코스에 들어가게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런 형태의 속임수 패턴 같은 거 고급이 아니라 이거 기본적으로 투자자들이 일단 무조건 다 알고 시작해야 된다는 게 뒤통수 맞기 딱 좋으니까. 그래서 지금 같은 케이스 같은 경우는 확률적으로 이거 올라 들어가서 뚫지 못하고요, 다시 밀려나서 저가로 살짝 내려왔다 도는 케이스가 훨씬 더 많다라는 얘기예요. 깨지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고, 그렇죠? 흔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흔해요. 이제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이걸 유지를 하고 있는데, 그냥 보시다시피 개인도 던져버리고, 개인 저 앞에서부터 던졌죠. 개인들 같은 경우는 지금 저 밑에부터 시작해서 지금 4월 달에 저점 찍고 돌아 나올 때 이때부터 지금 벌써 개인들은 다 때려 팔고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뭐 기관들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지금 매도예요. 기관들보다는 그보다 훨씬 더 빨라가지고 올 초서부터 지금 매도 때리고 있던 거, 이거 지금 그대로 이렇게 쌓아놓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누르고 이게 가격이 눌려져야 이렇게 커버가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가격이 좀 눌려져야,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쇼커버 들어오고 밑으로 이렇게 눌려져서 4월달 깔아서 뭉개 놓고 이렇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관들 같은 경우는 이거 밀려 떨어져 가지고 외국인들이 안 나간다라고 하면 여기에 붙어 있는 개인들이라도 털고 들어오는 이런 형태로 들어가는 게 이게 최근의 표준 코스예요. 그러니까 속임수 패턴이 근래는 기본 코스로 들어가 있는 자체가, 그러니까 기관이 항상 이런 식으로, 최근의 기관들 같은 경우 저 앞쪽에서도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도 연기금이 원래대로라면 국내 주식 비중이 15% 있어야 될 연기금이 12%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연기금의 3% 비중이라는 것은 얼마나 큰 금액이냐 그러면요, 연기금의 자산이 400조가 넘기 때문에요. 이게 금액상으로 20조를 더 때려 팔아버린 거예요. 그랬으면 가지고 작년부터 채워 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웬만한 종목들 다 이러고 때리는 거 보셨지 않습니까? 그 이러고 때려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좋은 종목들 이러고 때려. 목표는 이런 종목에 나왔던 것처럼요, 현대 로템에 나왔던 것처럼 개인 투자자들 털어버리는 거예요. 얘 같은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래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막 무슨 말도 안 되는 개소리, 무슨 아마존 매출이 빵원 같은 소리 하면서 눌러가지고 개인들 털고 나오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는 외국인 털고 개인 줄이고, 그 사이에 지들은 이렇게 채워넣어가죠. 이렇게 채워넣고, 현대 로템에서도 마찬가지 똑같은 상황을 보였고요. 그래서 이 속임수 패턴이 지금은 필수 패턴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기관 자체가 이렇게 주가가 3,200까지 올라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하이닉스 이런 거 고가주들은 일단 고가주들은 다 때려서 팔고 보자, 이런 형태로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형태. 그러니까 이 종목에도 역시 마찬가지 이 뷰들이 그대로 작동이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올라 들어가는 종목을, 이렇게 실적이 개선되는 종목을 이러고 자빠졌다는 얘기죠.
그러고서 이제 쇼커버 들어왔어요. 오늘. 이거 같은 경우는 해서 다시 한번 눌러서 떨어뜨리고 돌아가는 게 이게 지금 표준 코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올라 들어가서 기존의 코스로 들어간다고 하더라도요. 조금 지금보다 조금만 더 주시면 돼요. 기존 코스로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어느 쪽이건 지금 뭐 급하게 따라붙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이렇게 들어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반드시 이렇게 눌려 들어오는 흐름이 나온다는 얘기죠. 이 정도의 종목은 지금 다른 뭐 바이오 쪽이라든가 D&D 파마텍이라든가 혹은 스테이블 코인이라든가 이런 종목 쪽하고는 틀려요. 외국인이나 기관이 상당한 수량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들이 전향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는다라고 한다 그러면 둘 중에 누군가 하나는 밀어붙여야 돼요. 근데 이제 외국인들 같은 경우가 다시 폭발적으로 밀어붙이든가 이런 쪽으로 돌아 들어야 되는데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지금 그렇게 아주 다시 조금 되사고는 있습니다만 뭐 폭발적으로 다시 산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거든요. 이 외국인들이 양쪽 물량을 다 잡고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막 종목들 날아가는 것처럼 이전에 날아오던 이때 쪽하고는 다릅니다. 흐름 자체가. 그다음에 굳이 따라 들어가셔도 알아서 눌러주시게 될 거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제 흐름 같은 경우 지금 따라가시기보다는 추이가 1코스로 가느냐 2코스로 가느냐 확인하고 난 다음에 눌려 들어오는 지점에서 혹은 저 1코스로 가게 되는 케이스라 그러면 그 전에 먼저 BHI에 앞서서 이 종목이 벌써 먼저 가는 길을 보여줄 거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 종목이 이제 위로 다시 올라 들어가는 흐름 보인다 그러면 그때 다시 BHI 붙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느 쪽에 우리가 서둘러 될 이유는 없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오래간만에 BHI 다시 분석을 해 드렸습니다. 자, 오르고에 들어오시면 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BH나 두산에너비나 이런 거는 단타로 접근해야 될 종목이 아니죠. 물론 이런 종목들도 중간중간 이렇게 나가서 단타도 주는데요. 단타도 주는데 이런 종목들은 단타로 먹는 게 아니라 홀딩으로 먹는 겁니다. 쭉 내리 중간에 들어가서 하나 오션 같은 종목들, 현대 로템 같은 종목들 그 앞에서 다 이렇게 추천을 드려왔지 않습니까? 두산에너비 같은 경우도 내리 이런 건 이제 대형주들은 무게 달리고 다닐 때 눈덩이 같은 거예요. 그냥 굴러가면서 계속 키운다는 얘기죠. 그럼 계속해서 가지고 있어야 가지고 보유를 해야 제대로 먹는 겁니다. 이거 매일 보여드리는 이 수치 있지 않습니까?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지금 150만원까지 올라들었죠. 삼양식품 수익률이 150%입니다. 삼양유의 수익률이. 여러분들 이런 수익률 아십니까? 넥슨 지난 3월 말에 추천드렸던 거고요. GNC에너지 80% 넘어 들어가고 있죠. 이런 종목들은 단타로 접근할 게 아니라 이런 좋은 위치 잡아가지고 이렇게 좋은 위치 상대적으로 눌려져 있는 이런 위치들을 말하는 겁니다. 뭐 이런 위치들에 잡아가지고 홀딩으로 승부를 내야 되는 거예요. 홀딩으로. BHI 단타로 접근하시는 종목 아닙니다. 다시 얘기 드립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굳이 저걸 따라 들어가실 필요 단타 나오는 종목도 아닌데 뭐하러 그걸 단타를 하고 싶으면 그 앞에 종목쯤에 있어 단타 종목들도 드렸잖아요. 여기 오르고 들어오시면 이런 종목들 다 찾아 드린다는 얘기입니다. 강원에너지 어제 치고 들어가는 그 흐름에서 단타 치고 들어가신 분 계시지 않습니까? 최원도 전문가 그렇죠? 여기 뭐 인포바이온도 있고 NHN KCP 같은 종목들도 있었고 다날 같은 종목들도 있었고 이런 종목들 그 앞에 양자 뭐 로봇 AI 정책 테마주 제가 줄줄이 다 뽑아드렸잖아요. 이런 거 다 뽑아드리죠. 그래서 이게 홀딩으로 승부를 봐야 되는 종목 있고 단타로 승부를 봐야 되는 종목들이 있고 다 찾아드립니다. 오르고에서 자 오르고 최고 전문가들 도움 받으시고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